이제 가장 최근에 또 우리 리치 아빠님이 네. 누군가를 이제 그 뭔가 글 쓰는 쪽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친구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블로그로 조금 수익을 벌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방식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빨리 할 수 있게 알려줬죠. 그랬더니 좀 소질이 있더라고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 약간 어릴 때도 보면 편지 쓰기 좋아하는 그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예. 유리하죠. 그래서 맛집을 써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그 친구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중국집을 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걸 굳이 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막 음. 쓰더라고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재밌었는데 심지어 블로그가 소득화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주업이 블로그가 됐어요. 주업이요. 예,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알기로 대학도 나왔고 근데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자기도 뭔가 그 좋은 시기에 고민이 많겠죠. 고민이 많다가 이제 자기 적성을 찾은 거죠. 적성을 찾았는데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본다고 그렇죠. 해도 뭐 그렇죠. 애드포스트 몇백 원 이런 생각하는데 네. 제가 옆에서 광고비도 받을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이거 수익화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거의 하루에 눈 떠 있는 시간은 다 블로그에 집중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 빼고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거는 이제 이웃을 많이 추가하고 글을 좀 1000자 이상 정성스럽게 써라. 아 좋은 말이네요. 예,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그 주소를 추가해라. 이 정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등급을 보면서 쓰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면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 협찬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체험단도 신청할 수 있고 체험단에서 뭐 밥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몇 가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글 쓴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블로그로 글 쓴 지. 그리고 이웃이 지금 3,500명. 그리고 네. 거기도 한달 만에. 보니까 네, 그 친구 이제 좋아요가 글 하나에 한 600개 정도, 5, 600개 정도 달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왜 웃냐면 이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신데도 뭐 좋아요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달려야 댓글은 한 20개 미만으로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댓글이 120개, 뭐 100개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투데이가 100개, 네, 방문자가 100개. 세상 인플루언서다. 하루에 포스팅을 몇 개씩 한 거죠? 하루에 한 개 정도, 한 개 두 개 하는 거예요. 많진 않고. 한 개 두 개 하고요. 대신 포스팅 한 개 두 자체가 개를 많진 않고. 네. 거의 글 쓴 수준은 제가 보면 인플루언서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썼어요. 글이나 사진도 잘 찍는 사진도 친구고. 굉장히 아까 보니까 제가 보면 거의 1년 안에 파워블로거 될 것 같고요. 포스트 기록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다 좀 이제 전문성까지 갖출 수 있으면 조금 더 인플루언서 자격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 친구는 블로그로 그냥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친구 같아요. 근데 저 좀 물어볼게요. 네. 근데 그분의 주특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피어스님은 뭐 경제적인 재테크의 전반적인 부분, 네,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네. 하고 지금 우리 불곰님은 주식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네. 탑 클래스에 있고 네. 저나 리치 아빠님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고 하는데 네. 그런 전문 분야가 이제 있냐 이런 그 거죠. 친구는 그냥 블로그를 즐기는 게 전문인 것 같고요. 이제 글 쓴 걸 즐기다 보니까 내가 쓰다 보면 소재가 오늘은 소재가 정말 없다 할 때도 있는데 그 친구는 어쩔 땐 집밥을 올려요. 집에서 밥 먹은 거를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올리고요. 진짜 그것도 블로그를 네. 쓰는 거야 일기처럼. 이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오늘은 엄마가 집에 계셔서 뭐 제육볶음을 해주셨다 하면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짬뽕 배달 시켜 먹은 걸 올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소재화 시켜서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는 친구고 그래서 이제 소재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그럼 음식 관련해서 주로 지금 이제 맛집이나 여행, 음식 이런 거 이거는 주로 좀 하고. 알려주세요. 네, 네. 블로그면. 블로그는 아간모의 일상이라고 하고요. 예, 아간모. 예, 무섭게 크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마 맞아요. 제가 조만간 모셔와서 또 코칭 받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진짜 같은데 일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일상적인 글들을 네. 적으시는 거구나. 아직은 이제 나이도 젊다 보니까 뭔가 전문화된 그런 걸 네.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일기장도 저는 오늘은 좋은 하루를 보냈다. 엄마한테 혼났다.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쓰는 반면에 하루의 일상을 잘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마치 같아요. 소설처럼. 네. 재밌게 쓰시는 그 일기처럼 쓰다 보니까 이 친구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익화까지 된다 보니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수익화가 안 된다면 시간을 투자 맞아요, 못 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하여튼 뭐 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 완전히 그냥 들어선 네.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자기가 뭐랄까요 원하는 회사나 이런 게 네. 이제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거 자기 이제 평생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찾았으면 좋고요 일단.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좋은 회사를 가더라도 이거는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 친구의 굉장한 장점은 그런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진짜 모르는 친구인데 재작년에 제가 제 친구한테 아는 사람 있으면 다 충주 민간인데 넣어봐라. 어차피 선당 후kom이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떨러 붙은 거예요. 충주 이제 진짜요? 민간인데 근데 네. 그때 어쨌든 어려운 경쟁률로 붙었는데 그냥 무피로 계약 못하고 그냥 넘겼어요. 피가 안 붙어서.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어떤 그런 행운의 복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실행력도 있네요. 예, 남의 얘기를 또 잘 듣는 스타일이라 하니까 자기 복을 자기가 꿰차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맞아요. 해보는 거죠. 음. 해보니까 복이 찾아오는 거죠. 네. 예. 그 자세가 되게 엄청난 장점인 것 네, 같아요. 좋은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네. 실제로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네. 했고 지금은 아직 수익은 없는. 예, 아직은 수익은 없는데 거죠. 제가 보기엔 올해 안에 수익 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광고 받을 수 있을 식으로든 것 같아요. 광고를 받고 했던 것들 네. 과정을 처음부터 약관의 나이로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수익이 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소액 투자나 이런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모셔다가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리치 아빠님이 가이드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치 아빠님의 그 방법론이라고 네. 할게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따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네, 약관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점인가요? 요 타이밍에서 그걸 제가 그러니까 자 리치 아빠님 마음의 손을 우리 양심의 손을 네. 얹고 오늘 보십시오. 좀 재밌게 갈까요? 네. 재밌게. 야 이게 그러니까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내 네네. 이제 내 막 열심히 쓰는 거고 내 자식 같고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가 저도 자식 같은. 이제 최근에 다른 책을 보니까 이제 게임의 비유를 많이 하는 사람 책을 봤어요. 유명하신 분 중에 저도 이제 약간 게임의 비유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막 그 게임을 잘 모르니까 몹을 막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을 막 올렸던 시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뉴스도 퍼다 올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도 퍼다 올리고 근데 그런 글들이 네이버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죠. 이제 옆에 기록희님이나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다 알려주셔서 이제 귀로 듣다 보니까 내가 글 쓰는 게 문제가 있고 좀 양질의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금방 이제 네이버 어떤 블로그 등급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양질의 글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친구한테도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가르쳐 주되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이제 투여가 되면 네. 양질 변화라고 네. 하거든요. 양이 늘면 질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을 따르시고 계시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약간 폄하하고 농담삼아 그랬죠. 네. 그렇게 뭐 조회수는 70인데 좋아요 600개 달리면 그게 인간이냐 미친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네. 지금 보면 그게 방법론적으로 네.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수익화가 빨리 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층이나 이렇게 네. 너무나 모호하고 하면 더 쉽게 네. 지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블로그 강의를 매일매일 루틴하게 열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초반에 급격히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리차빠님이 굉장히 리차빠님이- 대단한 거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 방법을 알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수익화에 성공해서 이제 둘이 쌍끌이로 같이 이제 수익화를 하고 있어요. 아내랑. 아내도 한 달 만에? 제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기존에 그냥 자기 일상글 올리던 블로그인데 이제 제가 수익화를 알려주고 나서부터는 메커니즘 알고 이제 가이드를 보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랑 가이드 없이 게임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아무 몹이랑 잡는 거랑 그런 내가 필요한 몹을 잡고 필요한 아이템을 장착해서 무기를 갖추고 게임에 임하는 건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논리로 보니까 이게 약간 블로그도 레벨업을 할 수 있구나. 알고 하면 레벨업이 빠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와이프도 요즘은 제가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에 한 번도 외식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체험단으로 외식을 하고요.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이제 체험단에 신청을 하니까 된 것만 골라서 가도 다 가기가 바쁠 정도로 그렇죠. 가고 있고요. 그렇지, 진짜 그럴 그럼 겁니다. 최근 한 달간 체험단 한 몇 번 정도 가셨나요? 일주일에 한 3번씩 간 것 같아요. 세 그동안 번씩이요. 한 제가 된 게 한 4개 정도 갔고요. 와이프 한 10개 정도 이상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예 외식비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친구 소스가 없어서 집밥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체험단을 갔다 오니까 그 또 소스 충분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쓸 시간이 네. 없을 정도로 소스가 풍부하고요. 체험단으로 식당도 갔고요. 고기도 먹었고요. 짬뽕도 먹었고 또 체험 무슨 놀이터 같은 데도 가서 놀았고 또 최근에는 보드게임 카페 4사대랑 보드게임 카페도 가서 보드게임도 했고요. 이게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어떤 건 물건을 받아서 체험기를 쓰고 그 물건은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중고로 팔 수도 있고 리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물건도 한번 받아서 체험기 썼었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또 등급이 더 잘 올라가고 네, 맞아요. 또 그렇게 체험기를 쓰다 보면 정성껏 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블로그 글 등급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선순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알고 시작하고 알고 쓰면 예, 확실히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광고 노출이거든요. 이 네. 제품에 대한 그리고 식당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알던 월급만 따박따박 받던 세상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같이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외식비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고기 한번 먹을 때도 지금 뭐 카운팅 해야 얼마에 뭘 먹고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전혀 식비가 안 들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컨텐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나 특히나 이렇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소액의 뭐라도 이렇게 체험이든 뭐든 내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는 뭔가는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전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 리치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정말 1억이 넘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면서까지 하남에 아파트를 사신 분이에요.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도 공격적이신데 이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시드머니가 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의 이 체험단을 신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괴리가 좀 멀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예 이게 일반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가 유명하신 분들은 물론 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난 이런 거 안 해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신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굉장히 존경스럽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체험단 한 것 중에서 네. 가장 비싼 체험단은 뭐였나요? 현재는 소고기 정도 먹은 거. 소고기 어느 정도 음식을 드셨나요? 이게 체험단을 하면은 거기서 금액을 정해줘요. 아. 그러면 금액을 정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5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사실은 결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으로. 그래서 소고기 2인분 정도 시키면 한 6, 7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먹은 게 지금은 최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는 5만 원 정도 주면은 실컷 먹고 남길 그러네요. 때도 있고 뭐 소주까지 한 잔 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네. 보통 한 5만 원, 6만 원 선에서 체험단 의뢰가 둘이 먹기에 충분한 금액이 나와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오마카세 같은 거 체험단도 있어요. 오마카세는 두당- 상당히 비쌀 예, 텐데. 그런 건 경쟁률이 치열한데 두당 한 20만 원짜리 체험단도 있고요. 뭐 LG 스타일러 이런 거 체험단도 있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스타일러는 체험단 하고 나서 주는 건가요? 예,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은 신청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은 네. 그냥 추첨대로 해요. 사실은. 근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체험단을 신청해서 그런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스타일러를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로그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나의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부가적으로 외식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여행 갈 때는 펜션도 뭐 숙박으로 체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소식적에는 숙박으로 약간은 이용하고 그거를 네이버에 보면 모먼트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올리고 글도 좀 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긴합니다 진짜. 저는 괜찮은 데가 있는데 블로그